서연 씨는 시어머니 정분 씨 69세를 7개월간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헷갈리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초기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매일 시댁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개발 상담사가 보상금 액수를 말하자 시어머니는 정확한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7개월의 간병은 연기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등기 우편 봉투는 두툼했다. 서연은 시댁 현관 앞에서 우편함을 열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발신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우편 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서연은 봉투를 건넸다. 뭐가 왔는데? 정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발신인을 읽고 뒤집어보고 다시 앞면을 확인했다.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다. 재개발 관련 서류 같아요. 서연이 설명하자 정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다. 공문, 안내문, 설명서. 정부는 첫 장을 펼쳤다가 이내 접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정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다. 재개발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 집은 정분이 평생 살아온 곳이었고 보상금도 적지 않을 터였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어머님, 이거 중요한 서류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나중에 볼게. 민수 오면 같이 보자. 민수는 서연의 남편이었다. 정분의 아들. 서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보고 싶다면 그러라고 해야 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다. 서연은 남편에게 재개발 서류 이야기를 했다. 엄마한테 보여드렸어? 응. 근데 나중에 보자고 하시더라. 그래. 뭐 급한 건 아니겠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연은 남편의 태도가 답답했지만 따지지 않았다. 시댁 일에 며느리가 나서는 게 조심스러웠다. 며칠이 지났다. 재개발 서류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시댁에 들를 때마다 그 봉투를 보았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님, 재개발 서류는 보셨어요? 아, 그거 아직 안 봤어. 정부는 애매하게 웃었다. 민수가 보자고 했는데 깜빡했나 봐. 제가 같이 봐드릴까요? 설명도 복잡하던데.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볼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재개발 서류를 전혀 안 보시더라. 관심이 없으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귀찮으신가 보지. 내가 주말에 가서 같이 볼게. 응, 그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주말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서연도 함께 갔다. 정부는 반갑게 맞이했다. 왔니? 밥은 먹었어? 네, 엄마. 우리 재개발 서류 좀 같이 봐요. 아, 그래. 그걸 봐야지. 정부는 탁자 위에 봉투를 가져왔다. 민수가 서류를 꺼내 펼쳤다.
첫 장은 재개발 사업 개요였다. 엄마, 여기 보세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대상 지역이래요. 그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데?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했다. 그게 언제쯤 되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23년 안에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응, 알겠어. 그냥 좀 복잡하네.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결정할 건 없어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알겠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정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다. 집 문제, 돈 문제에는 특히 민감했다. 그런데 오늘은 무덤덤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 그런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불안의 씨앗이 마음 한편에 심어졌다. 일주일 후 서연은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 정부는 집에 있었다.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다, 서연아. 정부는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은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며 물었다.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재개발 서류는 다시 보셨어요? 정부는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거 말이야. 아직 못 봤어. 민수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랬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서연은 손을 멈췄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래. 정부는 웃으며 넘겼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재개발 서류 설명한 거 기억 못 하신대. 뭐?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 그럴 리가. 그냥 까먹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표정이 이상했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았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걱정되네. 내일 전화해 볼게. 응, 그래. 서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며칠 후 정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 받았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내가 요즘 날짜를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오늘이 며칠이야? 11월 맞지? 서연은 당황했다. 오늘은 10월 28일이었다. 어머님, 오늘 10월 28일이에요.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정부는 웃었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통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어머님이 날짜를 헷갈리셔. 뭐? 오늘이 11월인 줄 아셨어. 10월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굳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불안이 점점 커졌다. 재개발 소식 이후로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수는 집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긴 해. 나도 느꼈어.
민수가 말했다. 재개발 서류 나온 다음부터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일까? 모르겠어. 근데 날짜까지 헷갈리시는 건 심각한 거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예약할게. 빨리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보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정부는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나도 요즘 이상하긴 해. 병원 예약은 일주일 후로 잡혔다. 서연은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다. 가끔 며느리 이름을 틀리기도 했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했다. 증상은 분명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치매 초기 증세를 찾아봤다. 기억력 감퇴, 시간 감각 혼란, 반복적인 질문. 시어머니의 모습과 일치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서연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눈물을 흘렸다. 7개월간의 간병이 시작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연기일 줄은 더더욱 몰랐다. 재개발 공문 한 장이 가져온 변화였다. 집을 둘러싼 불안, 재산을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을 메모해 두었다.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10월 29일 며느리 이름을 서영이라고 부름 10월 31일 점심 먹은 걸 기억 못함 11월 2일 같은 질문을 3번 반복. 메모를 보니 증상이 명확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서연과 민수는 정분을 모시러 갔다. 정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 오늘 병원 가는 거지? 네, 어머님. 무슨 과더라? 민수가 대답했다. 신경과예요, 엄마. 아, 그래.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고 서연은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박정부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세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분을 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정부는 의자에 앉았다. 민수와 서연도 옆에 섰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주 전부터요. 날짜를 헷갈리시고 이름도 가끔 틀리시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적었다. 환자분, 오늘 날짜 아세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11월 5일? 의사가 확인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틀렸네요. 정부는 멋쩍게 웃었다. 의사는 계속 질문했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했어요. 뭐 드셨어요? 정부는 잠시 멈칫했다. 그게 뭐 먹었더라.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정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했다. 간단한 계산, 단어 기억, 시계 그리기. 정부는 대부분 맞췄지만 가끔 틀렸다. 새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나무, 자동차, 연필. 나무, 자동차, 연필. 정부는 따라 말했다. 의사는 다른 질문을 몇 가지 한 후 다시 물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새 단어 기억나세요?
정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무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연필요? 의사가 힌트를 주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연필.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차트를 정리했다. 일단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검사 결과를 봐야죠. 그럼 치매가 아닐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서연은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다. 물론 초기 치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 후에 알 수 있어요. 언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쯤 예약 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온 세 사람은 조용했다. 정부는 말이 없었다. 민수도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차에 타고 나서야 정분이 입을 열었다. 나 치매인가 봐. 엄마,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다. 검사해봐야 알 수 있대요. 그래도 나 요즘 정말 이상해. 자꾸 깜빡거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서연아. 하지만 정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MRI 찍으러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대요. 응. 정부는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시댁에 도착해 정분을 집까지 모셔드렸다. 현관 앞에서 정분이 말했다. 오늘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응. 정부는 현관문을 닫았다. 서연과 민수는 차에 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가 진짜 치매면 어떡하지? 아직 모르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증상은 맞는 것 같아. 날짜도 헷갈리시고 기억도 안 나시고 검사 결과 나와봐야지. 지금 걱정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초기 치매, 치료법, 간병 방법. 읽으면 읽을수록 막막했다. 며칠 후 정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민수가 받았다. 아들아, 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내가 또 깜빡한 게 있어서.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뭘 깜빡하셨어요? 오늘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약통 확인해 보세요. 오늘 거 비어 있으면 드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고맙다. 통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 물었다. 뭐래? 약 먹었는지 기억 안 난대. 서연도 한숨을 쉬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MRI 빨리 찍어야 하는데.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서연은 시댁에 들렀다. 정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서영아. 고맙다. 서연은 순간 멈췄다. 서영? 자신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어머님, 제 이름 서연이에요. 정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맞다. 서연이지. 미안해. 내가 또 헷갈렸네.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 이름을 틀린다는 건 심각한 신호였다.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서연은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정부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멍했다. 서연은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MRI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불안은 계속될 것 같았다. 며느리 이름을 틀리고 날짜를 헷갈리고 약 먹은 걸 기억 못하는 시어머니. 치매가 맞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MRI 검사일이 왔다. 서연과 민수는 이른 아침 정분을 모시러 갔다.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가요. 응. 정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불안한 것이 역력했다. 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MRI실 앞 대기실에 앉았다. 정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서연이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고맙다. 정부는 작게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정분을 불렀다. 정부는 혼자 검사실로 들어갔다. 40분쯤 지나 정분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힘드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좀 답답했어. 소리도 크고. 수고하셨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민수가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정분이 말했다.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엄마,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치매면 나 이제 끝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다. 요즘은 치료법도 좋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봤다. 일주일은 정말 길었다. 서연은 매일 시댁에 들렀다. 정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증상은 계속됐다.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기억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렸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그게 뭘 꺼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정부는 허탈하게 웃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한편 민수는 인터넷으로 치매 정보를 찾아봤다. 초기 치매의 증상, 진행 속도, 간병 방법. 읽으면 읽을수록 무거워졌다. 여보, 엄마 간병은 우리가 해야 할까? 민수가 물었다. 당연하지. 누가 해? 요양원 같은 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일단 결과 보고 생각하자.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드디어 결과 확인일이 왔다. 세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뇌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다. 다만 경미한 뇌 위축 소견이 보입니다. 그게 뭔가요? 민수가 물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환자분의 경우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명확하게 치매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뭔가요? 서연이 답답하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경도인지장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치매와 정상 사이의 단계입니다.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물었다. 환자분 나이와 증상을 고려하면 5년 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약 50% 정도입니다. 50%? 반반이었다. 명확한 답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세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치매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었다. 애매한 진단이었다. 엄마, 일단 치매는 아니래요. 민수가 밝게 말하려 했지만 정분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래도 언젠가는 치매가 될 수도 있다잖아.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약 먹고 관리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서연이 위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나 이미 느껴. 자꾸 기억이 안 나. 어머님.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왔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었다. 정부는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분이 말했다. 너희한테 짐이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나 이제 늙었어.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너희가 고생할 거야.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도 복잡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간병을 해야 할까?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다. 시댁에 도착해 정분을 집까지 모셔드렸다. 약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서연이 약을 정리하며 말했다. 알겠어. 제가 매일 들를게요. 약 챙겨드리고 식사도 확인하고. 그럴 필요 없어.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과 민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떡하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 엄마 간병? 내가 매일 갈 수는 없잖아. 일단은 내가 할게. 아직 심각한 건 아니니까.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이 바뀌었다. 매일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확인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정부는 점점 의존. 3개월째 접어들었다. 서연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으로 돌아갔다. 오전 7시 출근 준비 오후 6시, 퇴근 오후 6시, 30분 시댁 도착 오후 8시 집 도착.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오갔다. 시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약부터 확인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약통 보니까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봐. 정부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다. 서연은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다. 지금 드세요. 고맙다. 정부는 순순히 약을 먹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정부는 늘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국이랑 반찬 데워놨어요. 드세요. 같이 먹자.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혼자 먹기 싫은데. 정분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다. 서연은 마음이 약해져 자리에 앉았다. 그럼 조금만 같이 먹을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요즘 세상 참 무섭다. 정분이 뉴스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서연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피곤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쌓인 우편물도 확인했다. 대부분 재개발 관련 서류였다. 어머님, 조합에서 또 서류 왔어요. 그래. 이번엔 보상금 산정 기준이래요. 확인하셔야 해요.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머리 아파. 나중에 볼게. 어머님, 기한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답변해야 한대요. 그럼 민수한테 물어봐. 민수도 어머님 의견을 물어봐야 한대요. 어머님 집이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 정부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매번 같은 상황이었다. 재개발 서류는 계속 쌓였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그럼 제가 조합에 전화해서 기한 연장 요청할게요. 응, 그래. 정부는 쉽게 동의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조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박정부님 며느리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답변 기한을 좀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서연은 정분에게 말했다. 한 달 더 주신대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부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한 달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았다. 재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 관리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손을 거쳤다. 어느 날 정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무슨 전화요? 적금이 만기됐대. 어떻게 하래? 아, 그럼 찾으실 거예요? 아니면 연장하실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알아봐 줄래? 네, 알겠어요. 은행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서연은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했다. 적금 만기 금액은 꽤 컸다. 어머님, 3천만 원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3천? 그렇게 됐어? 정부는 놀란 듯 물었다. 네. 10년 동안 넣으신 거래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찾아서 정기예금에 넣으실래요? 이자가 더 나와요. 그래, 그렇게 해. 다음 날 서연은 정분과 함께 은행에 갔다. 정부는 서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은행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정부는 서연을 쳐다봤다. 서명해도 돼? 네, 하세요. 정부는 천천히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업무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정분이 말했다. 나 없으면 너 얼마나 편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부인했지만 정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실이었다. 고생스러웠다. 매일 시댁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은행 업무까지 보고 자신의 시간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물었다. 피곤해? 응. 오늘 은행 다녀왔어. 무슨 일로? 어머님 적금 만기됐대. 내가 같이 가서 처리했어.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고생 많아. 미안해.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왜 남편은 안 가고 자신만 가야 하는지.
주말에는 내가 갈게. 응.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주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약 챙기기, 식사 확인, 집안 정리, 우편물 처리.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늘 서연이었다. 4개월째 접어들었다. 서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힘들었다. 시어머니 생각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오늘 아침 약은 드셨을까? 점심은 제대로 드셨을까? 혼자 계신데 괜찮으실까? 오후가 되면 정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점심 뭐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어제 제가 해드린 미역국 있어요. 데워 드세요. 아, 맞다. 깜빡했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다. 사소한 것들을 물었다.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다. 5개월째 서연은 한계를 느꼈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제가 매일 돌봐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요양보호사는 안 쓰세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시댁에 갔을 때 정분이 말했다. 서연아, 오늘 재개발 조합에서 또 전화 왔어. 뭐래요? 다음 주까지 의견 내래. 보상받을 건지, 아파트 받을 건지.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난 잘 모르겠어. 나중에 생각하자.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답변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있대요. 그래도 난 지금 결정 못하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정부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미루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채로 재개발 문제도, 은행 문제도, 집안일도 모든 결정이 정분의 손을 떠나 서연에게 왔다. 며느리는 간병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 6개월째 서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다. 정부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어머님, 재밌으세요? 응, 이거 어제 본 건데 오늘 또 보니까 더 재밌네. 어제 본 거 기억하세요? 그럼. 어제 이 사람이 넘어져서 얼마나 웃겼는지. 정부는 TV 속 장면을 정확히 설명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제 본 TV 내용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우연이겠지.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어머님, 오늘 시장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뭐 사셨어요? 배추랑 무.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이더라. 지난주엔 2,500원이었는데 올랐어. 정부는 물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놀랐다. 어머님, 지난주 가격까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장을 몇 년 봤는데.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야. 정부는 다른 채소 가격까지 줄줄 읊었다. 서연은 메모하듯 듣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치매 환자가 맞나? 며느리 이름을 틀리고 약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시장 물가는 이렇게 정확히 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 뭔가 이상해. 이상해? 뭐가? TV 본 거는 다 기억하시고 시장 물가도 정확히 아시더라.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기억력이 나아진 거지. 근데 약 먹은 건 매일 까먹으시잖아. 이상하지 않아? 치매가 원래 들쑥날쑥한 거 아니야?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시댁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정분이 이웃과 통화하고 있었다. 응, 맞아. 옆집 며느리가 아들 낳았대. 3.2kg. 건강하게 나왔다더라. 아, 그리고 2층 김씨네는 다음 달에 이사 간대. 재개발 때문에. 정부는 동네 소문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 통화를 끝낸 정분이 서연을 보고 말했다. 서연아, 왔어? 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래층 김 여사. 동네 소식 들었어.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 이런 건 다 기억나.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웃 소식은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왜 재개발 서류는 기억 못할까? 서연은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였다. 정부는 일상적인 것, 관심 있는 것은 잘 기억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일,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연기? 다음 날 서연은 일부러 시험해봤다. 어머님, 지난주에 은행에서 적금 찾으셨잖아요. 얼마였죠? 정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네. 3천만 원이었어요. 아, 맞다. 3천만 원. 정부는 쉽게 동의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다. 정부는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그 돈 어디 넣으셨어요? 어디 넣었더라. 내가 정기예금에 넣으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래, 그렇게 했어. 정부는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다 알아서 한 일이었다. 서연은 점점 더 의심이 커졌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재개발 조합에서 상담사가 방문했다. 보상금 산정 내역을 설명하러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정부님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이 지역 평균 보상금은 평당 2천만 원입니다. 박정부님 댁은 20평이니까 4억이네요. 정분이 즉시 계산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정분이 암산으로 금액을 계산한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4억입니다. 상담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주비가 추가로 3천만 원 지급됩니다. 그럼 총 4억 3천이네요. 정분이 다시 정확히 말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나?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다. 신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분담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보상금에서 빼면 2억 8천만 원 남네요. 정부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다. 또렷한 필체였다. 계산도 정확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약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억 단위 계산을 이렇게 정확히 한다? 상담사가 떠난 후 정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방금 뭐라고 했어? 잘 기억이 안 나.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 본 것을 꼼꼼히 적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확신이 들었다. 정부는 치매가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저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잊었다. 편한 것은 기억하고 불편한 것은 잊었다. 특히 재산, 돈, 결정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기억 못하는 척했다. 서연은 남편에게 말하려다 멈췄다. 민수는 믿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연기를 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었다. 서연은 혼자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7개월간 매일 시댁을 오갔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은행 업무를 봤다.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필요 없는 일이었다면? 서연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7개월째 서연은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정분의 모든 행동, 말, 표정을 기록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 정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정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그래. 4억 3천만 원이래.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서연은 숨을 죽였다. 재개발 보상금 얘기였다.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받으면 분담금이 1억 5천이니까 2억 8천 남지. 정부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고 있었다. 아니, 아직 결정 안 했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정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전혀 헷갈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응, 잘해줘. 매일 와서 챙겨주고. 고마운 애지.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7개월간 속은 사람이 고맙다고? 근데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명예 변경 같은 건 절대 안 해. 명예 변경. 서연은 그 단어에 귀를 쫑긋 세웠다. 응, 맞아. 집까지 넘기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 그건 안 돼. 정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알았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끊을게.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다. 들어가기로. 어머님 왔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멍한 표정. 익숙한 그 표정이었다. 서연아. 왔어? 네, 오늘 일찍 왔어요. 그래, 고맙다. 정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통화하셨어요? 응? 아까 친구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뭐 얘기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게 보상금 얘기를 하던 사람이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고 하던데요. 서연이 일부러 물었다. 정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 얼마래? 4억 3천만 원이래요. 그렇게 많아? 잘 모르겠네. 정부는 놀란 척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님, 신규 아파트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 받으실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똑같은 대답이었다. 늘 그랬듯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추궁하면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다음 날 재개발 조합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공식 통보서였다. 박정부님, 최종 보상금 확정 통보입니다.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정부는 옆에 앉아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서연은 정분에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조합에서 오신대요. 최종 서명하셔야 한대요. 그래, 알겠어. 정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재개발 조합 담당자가 방문했다. 서연도 함께 자리했다. 안녕하세요. 최종 보상금 확정서입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쳤다. 총 보상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연은 옆에서 지켜봤다. 토지 보상금 3억 5천, 건물 보상금 5천, 이주비 3천. 정분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맞네요. 정분이 말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합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필체가 또렷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신규 아파트 선택서입니다. 선택하시면 분담금 1억 5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정부는 서류를 읽었다. 분담금 1억 5천 그럼 2억 8천이 남네요. 정분이 즉시 계산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도 놀란 표정이었다. 빠르시네요. 숫자는 밝아요.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규 아파트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보상금만 받으실 건가요? 담당자가 물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떠난 후 정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방금 뭐라고 했어? 보상금 4억 3천만 원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 많이 나왔네. 정부는 놀란 척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머님, 방금 암산하셨잖아요. 2억 8천 남는다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정부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서연은 참았다. 여기서 화내면 안 됐다. 어머님, 숫자는 잘 기억하시네요. 응? 그래. 방금도 정확히 계산하셨잖아요. 정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회복했다. 어쩌다 그런 것 같아. 평소엔 기억 안 나는데.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여보, 어머님 치매 아니야. 뭐?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연기하는 거야. 나 오늘 확실히 봤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연기를 해? 집 때문이야. 재산 때문이야. 서연은 지난 며칠간 관찰한 것들을 설명했다. 전화 통화 내용, 정확한 암산, 또렷한 필체.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경도인지장애라고 했어.
치매 확정은 아니었어. 그럼 내 말대로면 엄마가 7개월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그래.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그런 짓을 해?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집 지키려고. 명예 변경 안 하려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전화 통화할 때 들었어. 집까지 넘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재개발 시작되면 우리가 집 문제에 개입하려 할 거잖아. 명예 변경하자, 팔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치매 연기를? 응. 판단 능력이 없는 척하면 아무도 강요 못하니까.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7개월 동안. 응. 헛수고였어.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매일 시댁 가고, 약 챙기고, 은행 업무 보고. 다 필요 없는 일이었어.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내일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그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7개월간의 거짓말. 7개월간의 연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과 민수는 함께 시댁을 찾았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정부는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둘이 같이 왔네? 무슨 일 있어?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정부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어와. 뭔데?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엄마, 진짜 치매 맞아요? 정분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경도인지장애라고 했어요. 치매 확정은 아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서연을 쳐다봤다. 그래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 어제 어머님 전화 통화 들었어요. 서연의 말에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전화? 재개발 보상금 얘기하시던 거요. 4억 3천, 2억 8천. 정확하게 계산하시더라고요. 정부는 말을 잃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까지 넘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건 정부는 변명을 찾지 못했다. 민수가 말을 이었다. 엄마, 어제 조합 담당자 왔을 때도 봤어요. 암산하시고 서류에 서명하시는 거. 손도 안 떨리고 필체도 또렷했어요. 서연도 거들었다.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진짜 치매 아니죠?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서연과 민수는 정분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정분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이야? 진짜 연기였어?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7개월 동안 저 매일 왔어요. 매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약 챙기고, 밥 해드리고, 은행 업무 보고, 회사 끝나고 매일 여기 왔다고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분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물었다.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집까지 뺏기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 뺏긴다니요? 누가 뺏어요? 재개발되면 너희가 집 팔자고 할 거잖아. 그게 뺏는 거예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이었다. 명예 변경하자, 아파트로 바꾸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상의하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해?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다. 상의는 무슨. 결국 너희 뜻대로 하라고 압박하잖아.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직 안 그랬지. 근데 분명 그럴 거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집은 내 거야.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정분이 계속 말했다. 근데 재개발되면 다들 집 얘기하잖아. 팔아서 나눠 가지자, 명예 바꾸자. 저희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달라질 거야. 돈 앞에선 다 달라져.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응.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뭐라 못하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되니까.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우리를 7개월 동안 속인 거예요? 서연이가 매일 왔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부는 계속 사과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은요? 매일 제가 챙긴 약은요? 안 먹었어. 네. 먹는 척만 했어. 나중에 버렸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행 업무도요? 제가 같이 간 거요? 그건 진짜 필요했어. 혼자 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럼 필요할 땐 쓰시고 필요 없을 땐 연기하신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회사 다니면서 매일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서연은 소리쳤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럼 병원 진단은 뭐예요? 경도인지장애는 맞아. 실제로 기억력이 좀 떨어지긴 해. 그런데 연기를 한 거예요? 과장한 거지. 실제보다 훨씬 심하게.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 생각했어. 이걸 이용하면 집을 지킬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더 심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응.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사기예요. 우리한테 한 사기라고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서연이 반박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집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고요? 그래. 너희는 점잖아. 다른데 살 곳도 있고.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근데 나는 이 집밖에 없어.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재개발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내 집 잃는 거야. 신규 아파트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내 집이야? 낯선 아파트가? 정부는 울먹였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았어. 여기가 내 집이야. 세 사람은 침묵했다. 정분의 두려움이 이해되면서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는 집 빼앗으려고 한 적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집이에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정말? 네. 근데 우리를 속이는 건 안 돼요.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이제 안 올게요. 서연아. 7개월 동안 매일 왔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일이었다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부는 사과했지만 서연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도 일어섰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민수야. 다음에 얘기해요. 민수는 서연을 따라 나갔다. 정부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빈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다. 정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집은 지켰다. 하지만 가족을 잃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시댁에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정분에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지만 서연은 무시했다. 민수는 주말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갔다. 정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집안도 어지러웠다.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은 거의 비어 있었다. 엄마,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 혼자 잘 먹어. 정부는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어두웠다. 서연이는 어때?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화 안 풀렸어요. 그렇겠지,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했지.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7개월 동안 매일 왔어요. 알아. 회사 끝나고 여기 와서 약 챙기고 밥 해주고 자기 시간 다 포기한 거예요. 정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한 걸로는 안 돼요. 서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엄마 상태 안 좋으시더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만 가줄래? 얘기 좀 하고. 싫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제 안 가. 7개월 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 알아. 근데 엄마도 나름 이유가 있었잖아. 이유? 그게 이유가 돼? 서연은 남편을 쳐다봤다. 나를 7개월 동안 속인 게 정당화돼? 그건 아니지만 당신은 몰라. 매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 가서 또 스트레스 받고. 알아. 미안해. 미안해? 당신은 주말에만 갔잖아. 나는 매일 갔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약 챙기고 밥 해주고 은행 가고 다 나 혼자 했어.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한테 화나는 것도 맞고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 것도 맞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엄마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나고 싶지 않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결국 시댁을 찾아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정부는 현관에서 서연을 맞이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서연아 왔구나. 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정부는 눈물을 흘렸다. 7개월 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정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두려웠어. 뭐가요? 집 잃는 게, 혼자 남는 게.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이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어머님, 이 집은 내가 평생 산 곳이야. 여기서 아이들 키웠고 남편이랑 살았어. 정부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재개발되면 다 사라지잖아. 내 모든 게.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다. 두려움, 외로움, 불안.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응.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도인지장애 진단받고 나서 생각했어. 이걸 이용하면 집을 지킬 수 있겠다고. 어떻게요? 판단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집 문제에 간섭 못하잖아. 정부는 솔직하게 말했다. 재개발 서류 나와도 기억 안 난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거네요. 이용했다기보다 도움이 필요했어. 같은 거예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어머님 치매 환자인 줄 알고 정성껏 돌봤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미안해. 약은요? 제가 매일 챙긴 약은 왜 안 드신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먹을 필요 없었으니까. 어머님은 아프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건 아니야. 실제로 기억력은 좀 떨어져. 그럼 약은 드셔야죠. 먹으면 좋아질까봐 무서웠어. 정분의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좋아지면 연기 못하잖아. 그럼 너희가 집 얘기할 거고. 어머님, 나는 집을 지키고 싶었어. 그것뿐이었어. 정부는 울먹였다.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집까지 없으면 난 정말 끝이야.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정분을 보았다. 노인. 두려움에 떠는 외로운 노인.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어머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는 이해 못해. 왜 이해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하나둘씩 잃어가잖아. 건강, 기억,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집까지. 재개발이 집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나한텐 그래. 내 집을 잃는 거야.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서연은 이해하려 했지만 정분의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님, 저 이해해요. 어머님이 두려우셨던 거. 근데 그래서 저를 속인 건 잘못이에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집은 내 명의로 둘 거야. 재개발은요? 신규 아파트 받을까봐. 그래도 여기보단 낫잖아. 혼자 사실 거예요? 응. 혼자 살아야지. 정부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님, 미안해, 서연아. 정말. 정부는 마지막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서.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일 없어.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너도. 서연은 일어섰다. 정분도 따라 일어났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정분이 말했다. 가끔 전화해도 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은요. 고맙다. 서연은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부는 홀로 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집은 지켰다. 하지만 사람은 잃었다. 이제 진짜 혼자였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의 최종 의사를 밝혔다.
신규 아파트를 선택했다. 분담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2억 8천만 원은 본인 통장에 넣었다. 모든 절차는 정분 혼자 처리했다. 서연도 민수도 개입하지 않았다. 박정부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조합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정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필체도 또렷했다. 신규 아파트는 2년 후 입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 그녀를 맞이했다. 민수는 주말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다.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응, 잘 먹어. 반찬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해 먹어.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어때?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빠. 요즘 회사 일이 많대. 민수는 얼버무렸다. 사실 서연은 바쁘지 않았다. 다만 오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출장 가요. 2주 정도.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민수가 떠난 후 정부는 홀로 집에 남았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서연과 함께 보며 웃었을 프로그램이었다. 정부는 웃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저녁이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이 몇 개 있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간단히 국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동네가 조용했다. 재개발 때문에 이미 이사간 집들이 많았다. 나도 곧 떠나겠지. 정부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 후 정부는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박정부님, 오랜만이시네요.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문제, 단어 암기. 지난번보다 오히려 좋아지셨는데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네. 기억력 점수가 상승했어요. 약을 잘 드셨나 봐요.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약은 먹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온 정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치매가 아니었다. 애초에 연기였으니까.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다. 7개월간의 연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나? 집은 지켰다. 명의도 그대로였다. 신규 아파트도 받았다. 하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다. 며느리의 신뢰, 아들과의 편안한 관계, 그리고 외롭지 않았던 나날들. 내가 뭘 한 거지?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정부는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의 번호가 보였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서연은 받을까? 받는다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냥 번호만 바라봤다. 저녁이 되었다. 정부는 간단히 식사를 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해졌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출장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민수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반찬 좀 사왔어요. 2주 동안 드세요. 고맙다. 정부는 봉지를 받았다. 민수의 마음이 느껴졌다.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걱정 마. 전화 자주 드릴게요. 응, 알겠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서연이한테 미안해 하시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미안해. 그럼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받을까? 모르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도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아들. 민수가 떠난 후 정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용기를 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것 같았다. 끊으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부는 가슴이 뛰었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통화 괜찮아? 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요즘 어때?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대화는 어색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서연아,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상태가 좋아졌대. 다행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아. 네. 미안해. 정말.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정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외롭다는 말씀하시려는 거죠? 서연이 먼저 말했다. 정부는 놀랐다. 응.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정말? 네.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7개월 동안. 알아,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도 저도. 그래, 알겠어. 정부는 눈물을 흘렸다. 가끔 전화해도 돼? 네. 가끔은요. 고맙다, 서연아.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너도. 통화가 끊겼다.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얼마나 걸릴까? 1년? 2년? 아니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까? 정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집은 지켰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명의는 본인 이름이지만 그 집의 온기는 사라졌다.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아도 거기서 혼자 살 것이다. 며느리는 오지 않을 것이고 아들은 형식적으로만 방문할 것이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공사장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동네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곧 자신도 여기를 떠날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아닐 것이다. 그냥 다른 장소에서의 외로움일 뿐. 정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6개월 후, 정부는 병원에 다시 왔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박정부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뇌 MRI, 인지, 기능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네. 경도 인지장애 소견도 이전보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현재 상태로는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약을 꾸준히 드신 덕분인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다.
약은 먹지 않았는데 계속 건강관리 잘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온 정부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는 버스였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임시 거처로 옮겼다. 작은 원룸이었다. 2년 후 신규 아파트 입주 때까지 지낼 곳이었다. 버스를 타고 예전 집 앞을 지나갔다. 이미 철거가 시작됐다. 담장이 무너지고 집들이 헐렸다. 정분이 40년 넘게 살던 집도 곧 사라질 것이었다. 다 없어지는구나.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집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사라졌다. 건물만 남는다고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 있어야 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원룸에 도착한 정부는 방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TV 하나. 그게 전부였다. 정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이번 주는 출장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정부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분을 찾아왔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다. 서연은 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수고해. 짧은 통화였다. 예전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정부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익숙해졌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철거 현장이 나왔다. 정분이 살던 동네였다. 보상금 문제로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정부는 채널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하지만 정부는 웃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예전에는 서연과 함께 보며 웃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밤 10시 정부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봤다. 재개발 소식, 치매 연기, 7개월의 거짓말, 그리고 그 대가. 집은 지켰다. 명의도 지켰다. 2억 8천만 원도 받았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며느리는 떠났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친구들도 이사가며 흩어졌다. 남은 건 돈과 새 아파트 입주권뿐이었다. 내가 뭘 지킨 거지?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정부는 예전 동네를 다시 찾았다. 완전히 철거된 후였다. 평평하게 정리된 땅만 남아 있었다. 40년간 살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예전 집이 있던 자리에 섰다. 눈을 감으면 그때가 떠올랐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 이웃들과 모여 앉아 수다 떨던 골목. 모두 사라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정부는 쓸쓸하게 웃었다. 집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지킬 수 없었다. 재개발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인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요즘 재개발로 다들 힘들지? 그러게. 우리 집도 다음 달에 나가야 해. 보상금은 받았어? 받긴 했는데 새 집 구하기가 쉽지 않네. 정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 모두가 집을 잃고 이웃을 잃고 추억을 잃었다. 차이가 있다면
정부는 그 과정에서 가족까지 잃었다는 것.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원룸으로 돌아온 정부는 서랍을 열었다. 예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있었다. 펼쳐보니 가족 사진이 나왔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분도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땐 좋았는데. 정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재개발 소식을 듣고 나서, 치매 연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랐다. 집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불안.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앨범을 덮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1년 후, 신규 아파트 입주일이 왔다. 정부는 새 집 열쇠를 받았다. 25평 아파트,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정부는 기쁘지 않았다. 집이 아니라 그냥 공간일 뿐이었다. 민수가 이사를 도와줬다. 서연은 오지 않았다. 엄마, 집 좋네요. 그래, 좋긴 하다.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응. 짐을 다 정리하고 민수가 돌아갔다. 정부는 홀로 남았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살 좋은 베란다. 모든 게 새 것이었다. 하지만 온기가 없었다. 정부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낯설었다. 예전 동네의 골목, 이웃들의 얼굴, 정겨운 시장.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저 똑같이 생긴 건물들만 늘어서 있었다. 집은 지켰는데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명의도 지켰고 새 아파트도 받았다. 통장에는 2억 8천만 원이 있었다. 하지만 혼자였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아들은 가끔 전화만 했다. 이웃도 몰랐다. 집을 지키려고 7개월을 연기했지만 결국 집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로운 집, 낯선 동네, 그리고 혼자인 삶. 이것이 정분이 선택한 결과였다. 집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다. 재산은 지켰지만 신뢰는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홀로. 2년 후 서연은 가끔 정분에게 전화를 했다. 의무감에서였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짧은 통화였다. 예전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민수는 명절에만 어머니를 찾아갔다. 머물지 않고 인사만 하고 갔다. 정부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더 바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파트는 여전히 깨끗했다. 정부는 혼자 청소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TV를 봤다. 가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다. 정부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랬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집은 있었지만 집이 아니었다. 돈은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다.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정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